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요, 비움과 정리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방송이죠. 사진 정리 서비스 폰클렌징입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을 기록할 수 있게 된 요즘. 추억 용량 초과. 사진만 5만 223장. 더 대박인 거는 제가 저 핸드폰을 사용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2년 만에 5만 장. 네. 거의 한 10년 동안 모아도 사실 한 7만 장 정도 되거든요. 한 번도 정리 못한 남자. 4대를 줬어요, 핸드폰을. 네. 이젠 사진도 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진 정리 서비스 폰클렌징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이런 사진 왜 들고 있어요? 좋으니까. 음식 사진이 너무 많아요. 잘 찍었죠, 이거? 통째로 삭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 잘 못 찍는다. 왜? 강재현 씨 봐봐요. 네. 똑같은 사진이 이렇게. 이게 뭐 0.1초의 추억도 아니고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봐봐요. 결과 저희가 5만 233장의 사진에서 최종 2,331장만. 와 이거 몇 진짜요? 배 이렇게 네. 너무 많이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7만 장에서 7천 장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고. 최종 폴더를 5개로. 우리가 사실 줄이면 요약자들이야, 우리가. 네. 요약자들. 지금 당신의 휴대폰 속 사진은 몇 장인가요? 네, 사진 정리 서비스 폰클렌징은 의뢰인의 스마트폰 속에 방치된 사진들을 대신 정리해주고 또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는 새로운 형식의 토크쇼인데요. 위원들은 이 폰클렌징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그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은 거의 물화일체의 경지에 이른 물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하지만 그 필름 시대랑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찍고 저장해 놓은 사진들을 꺼내서 다시 보고 추억을 되새겨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사진은 무엇인가, 사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또한 그 파일럿 프로그램답게 출연진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예를 들면 부부이고 새 아이의 엄마인 김성은 씨를 비롯해서 정희루 씨, 교통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반려견이나 이런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함으로써 그들이 사진을 보는 그 시선도 좀 달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도 달랐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골고루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완연히 다른 것이 사진을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 정리 기법,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그 상세하게 좀 전달이 돼 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이제 보통 사진첩 안에 진짜 뭐 수백 장, 수천 장, 많게는 수만 장씩 사진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온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였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저는 좋았던 거는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을 SNS를 통해서 많이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이거는 사진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의 일상이 브이로그 형태나 이제 카메라 관찰 예능은 많은데 그거는 어쨌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그냥 일상에서 찍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말 삶이 담겨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새로운 모습 같은 걸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회 윤종신 씨가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네. 이 셔터를 얼마나 아껴 눌렀는지. 그러니까요. 그치. 그리고 누르고 볼 수도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르기 전에 엄청 싸워요. 그거 웃으라고. 맞아. 그 한 컷을 위해서 엄청 싸우는 거야. 우리가 셔터를 얼마나 아껴 눌렀는데 그리고 이게 인화되기 전까지 어떻게 사진이 찍혀 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시대만의 어떤 사진이 지니는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쉽고 간편하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순간을 사진을 찍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 또 너무 우리가 빠르게 그냥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진을 찍었고
찍었을 때의 그런 마음들,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의 소중함, 이런 일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는 의미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손쉽게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넘치는 사진을 정리하는 기술이 또 요즘 시대의 관심이자 고민이 됐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또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정리되지 못한 사진첩에 주목한 폰 클렌징의 기획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떤 정리의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집안 뭐 물건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 첫 번째 편에 나섰던 의뢰인이었던 정희루 씨도 나중에 감상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사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정비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좀 영리한 기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사진이 너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체계적으로 정리만 해놓지 왜 꼭 지워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여기에서 이제 쓸모없는 사진을 지운다라는 어떤 기준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와, 이거 바나나인가 봐. 바나나를 째서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사이에 넣고. 야, 이거 진짜 과감하게 진짜 지우셔도 될 만한 사진들. 다 저희 추억인데요. 예? 왜 그러시죠? 깜깜해 이거는. 깜깜하고 그래도 이루 씨 이거 조금만 이렇게 좀 멀리서 찍으면 안 돼요? 보니까 뭐지? 아니 기억하는 이게 누구의 기준으로 쓸모가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 못 나온 사진이라도 왠지 버리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좋지만 왜 어떤 사진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워야 하는지 그런 어떤 구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물론 사진을 뭐 너무 많이 지우고 이걸 누구의 기준으로 지우는 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고민해볼 부분이지만 내 생에 뭐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순간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제 구획을 지어주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준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좀 좋았던 부분이고 보면서 저도 저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 실천에는 못 옮겼네요. 네. 그런가 하면 폰 클렌징에서는 정리 전후의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의뢰인의 진솔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진 정리와 토크쇼를 결합한 구성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형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딱 뭐냐면 애인이나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가족 앨범 갖고 와봐 한 다음에 이제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한 번씩 해봤을 법한 일들을 그냥 스마트폰을 매개로 해서 토크쇼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서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기획이죠. 그리고 일반 토크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진을 따로 준비를 해오거나 아니면 방송국에 이제 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게스트가 말하는 상황의 어떤 시청각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정말 게스트의 입담에만 약간 의존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봐야 되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사진을 매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스트도 훨씬 더 그때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더 생생하게 이제 기억에서 꺼내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훨씬 더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던 훌륭한 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폰 클렌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 윤종신 씨도 프로그램 안에서 얘기했지만 인간 탐구가 아니었나. 의뢰인들을 다시 한번 탐구해보고 보여지지 않은 점들을 본다는 측면에서 구성이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뢰인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진을 의뢰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이때가 이제 둘째네. 많이 온던 스타일은 아니네요. 안 웃고 있어도 보여요. 평소에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해주실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김성원 씨가 보면 약간 뚫어져라 쳐다보는 스타일이네. 진짜. 렌즈 안 보고. 항상 신랑한테 몸이 가 있네요. 그러니까 주로 가 있네. 아니 어떻게 저런. 왜 와? 나 왜 이렇게 들이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어떤 의외의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시선으로 사진을 보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토크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순간이 내가 저런 사진을 찍었었다고? 라고 게스트조차도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정돈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런 의외의 순간들에서 나오게 되는 어제 진솔한 그런 반응들, 날 것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다만 저런 연출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강재준, 이윤영 개그맨 부부가 나왔을 때 나커럼 사진인데 그것을 무슨 뭐 모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처럼 무슨 불륜치정극처럼 연출을 해가는 저런 포인트들이 꼭 필요할까? 저는 이게 사진성리라는 세련되게 이제 컨셉을 잡아놓고 저렇게 구시대적인 유머 코드를 그렇게 답습하는 낡은 것들은 좀 연출에서 많이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를 이끌어가는 진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폼클렌징은 사진 정리 스타트업 콘셉트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신, 유인나, 딘딘 씨가 출연해서 의뢰인의 사진첩을 분석하고 대신 정리해주는 전문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새 진행자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해주면서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의뢰인들과의 대화도 풍성하게 만들어줬던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 세 사람의 그 진행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윤종신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뭐 김성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육아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태아 생일이었는데 혼자 촛불 끈다고 그래서 태아 울고 촛불 부는 욕심이 자기 애들 생일인데 장난 누나 아니에요. 한 20번 정도 불어야지 보통 오빠들이 하나 둘 할 때 지갑을 좀 확 꺼가지고 맞아요. 불어버리고. 동생이 울어요. 다시 붙여줘야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이건 다 어느 집에 다 있는 영상. 뭐 정유리 씨와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력도 뛰어났던 것 같고 딘딘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아빠 띵동 했구나, 띵동. 가가가 누구 기다리는 건데? 저를 기다리는 그렇지. 거예요. 든든하다, 든든해.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릴 때 제일 좋지 않아요? 나 이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삐삐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비번은 그거에 따라서 리코더를 불면 노래를 해요. 리코더를 불면 노래를 해요.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 디딘 얼마 전에 조치하는데 형 왔어? 하더라고. 형 왔어. 툭툭 껴들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면들이 재미있었고 유인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별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사진을 관찰하고 의뢰인의 이야기에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되게 꿈 같은 느낌이다. 판타지다, 판타지. 너무 재밌다. 이게 뭐야? 제가 이 바지 빌려드릴게요. 이 바지 뭐야? 이 바지 뭐야? 근데 이거 뭐 드시는 거지? 이거 해바라기 씨요. 나름대로 건강은 챙겨가지고 견과류를 또 챙겨 건강 먹는데 챙긴다고 하면서 저걸 몇십 킬로를 먹으니까. 이거는 벌어진 거? 앞니에 시금치가 뭐 시금치가 낀 사진. 지금 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조금 둘이 싸웠었어요. 싸울만하다. 네, 은영 씨는 삭제해라 너무 심하다. 저희 사진은 무조건 허락이 없어요. 그런 공감력을 통해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켜 주었던 점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재미를 잘 살려준 세 명의 진행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근래 봤던 파일럿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이만큼 호흡이 잘 맞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 사람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서 놀랐었고요. 특히나 사마에 이제 미조 씨가 나와서 나는 턱이 컴플렉스여서 계속 턱을 좀 가리려고 이렇게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일단 유인나 씨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분 좋은 덕담을 건네면서 용기를 주죠. 저 때도 턱을 가리죠? 턱을 가리죠? 그러는? 턱을 가리죠? 이렇게 가려버리나. 아니 가릴 게 없어. 진짜 요만해요 얼굴이. 딘딘 씨가 거기서 이제 되게 사소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농담거리를 발견을 해내죠. 새로운 욕 같은데? 얼굴 요만해. 얼굴 요만하면 거의 맨인 블랙인데? 맨인 블랙이잖아. 얼굴 머리에 얼굴 요만하면. 윤종신 씨는 예전부터 약간 주워먹기의 달인이라고 해서 그런 사소한 농담을 되게 큰 웃음으로 득점하는 거에 되게 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위로했다가 웃음 포인트를 잡고 다시 큰 웃음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합을 맞췄던 사람들처럼 이어지는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견도 없이 감탄했던 거는 3MC의 호흡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낸 게 이분들이 말도 잘하지만 이 경청을 잘하더라고요. 일단은 듣고 받아치는 그런 게 있어서 농담하는 것도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하니까 전혀 불쾌하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라임이 사진 아내분이란다.
너무 멀게 느껴지시고. 롱디네. 아까잖아. 우리가 맨날 내 얘기만 있으니까. 멀어졌네. 극존칭하는 거죠. 형수님이 보내주신 네, 라이브 사진, 나오 사진. 애들 자는 거. 네. 이거. 이게 이거 진짜 뭐야? 굿모닝 이거 LA야 LA. 굿모닝 날씨가 잘지. 텍사스 LA 갔는데 LA 때 이제 가족이 왔어요. 아내분이 이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야 선생님이 다른 사진은 다 거네요. 기억하는데 형 이 사진 못 기억하면 아니 좀 그런데. 내가 할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거 나 거기 LA로 옮기는 사진 하나도 안 보여주니 갑자기 툭 튀어서 LA. 몇 달 만에 만나서 이렇게 천사같이 잠든 따님의 사진을 그래서 어떻게 이 그렇게- 잠바가 내 건데 내 거 있고 왜 애들이 왜 여기 있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서로 주고받는 멘트들이 상당히 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않았나. 저는 세 분의 호흡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MC들이 그 일종의 역할극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게 스타트업 회사 컨셉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주주 윤종신, CEO 유인나, 그리고 AI 개발자 딘딘 이런 식으로 새 MC들에게 이제 각각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맞게 이제 어떤 토크의 구성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재밌었고 딘딘도 PPT를 발표하듯이 이렇게 AI 개발자처럼 사진 설명도 잘 하고 핸드폰이 512기가인데요. 그 중에 무려 사진과 영상이 429.5기가. 거의 카메라예요. 진짜. 폴더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지금. 그러네 벌써.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극을 하듯이 새 MC가 주고받는 그런 흐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유인나 씨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조절한다거나 이제 관찰력이 진짜 세심한 포인트인데 김성은 씨가 이제 독사진이었는데 분명히 앞에서 정종욱 씨랑 같이 찍었던 그때 그 사진이군요. 이렇게 딱 집어내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건 채들인데 작년 제 생일 때 이때 정주국 씨 하얀 셔츠 입으셨잖아요. 하얀 셔츠 입으셨잖아요. 정동욱 씨가 뭐 입었는지를 기억한다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스타일이네. 진짜. 렌즈 안 보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스타일이네. 진짜. 이때 정주국 씨 하얀 셔츠 입으셨잖아요. 근데 이동욱 씨가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네. 약간. 이런 관찰력이 좀 더 깊이 있는 토크를 이끌어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사진 정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 유인나 씨의 어떤 세심한 관찰력이 지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 MC는 굉장히 좀 호흡도 좋고 활약을 걸맞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사진 정리를 요청한 의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폼클렌징에서는 윤종신 씨를 시작으로 정희루 씨, 강재준, 이은영 부부, 김한선, 조건 씨 등 총 7팀의 의뢰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첫 회 윤종신 씨 시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윤종신 씨가 일단은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 사진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잘 만들어줘서 그런 좀 만족감도 있었고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사막으로 떠나는. 비장한 표정. 네. 그리고 가다가 잡혔어요? 경찰한테 걸렸어요. 뭐 때문에? 제가 운전 안 하고 있는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아 진짜? 근데 미국 차는 어때요? 미국 경찰 어때? 진짜 무섭죠? 무섭죠. 텍사스 경찰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잡히지 마. 어때요? 잡히지 마. 이 사연이 있어요. 텍사스가 길이 꺾여진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찍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 감각이 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지.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100마일이 넘어서 줄이고 있었는데 네. 경찰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판사.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는 판사 한 명이 모든 걸 다 집행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봐줄까요? 훈방할까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걔들 데리고 오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훈계 한 30분 들었어요. 아유. 그리고 또 찍었네 사진을.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해맑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친절한 분. 이분 때문에, 이 프랭크 때문에 매끄럽게 다 처리가 됐구나. 그래서 친해진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사진도 중요한데 그 사진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윤종신 씨를 보면서 했습니다. 저는 그 첫 회에 나왔던 정희루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보면 10년 동안 찍었던 사진 7만여 장을 폰 안에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봤다면 좀 게으른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뭐 명암도 잘 맞지 않고 구도도 잘 맞지 않고 사진을 못 찍거나 아니면 막 찍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의 사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근격산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좀 사진들로 남겨놓고 그때를 이제 좀 기록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사진을 많이 찍는 편입니다. 여행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폰으로 쓴 그 준비물 목록들 또 파우치에 다 이렇게 꼼꼼하게 싼 그 전체 짐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순간의 중요함, 그다음 일상의 소중함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진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크게 할 수 있었고요. 배우 정의로뿐만 아니라 인간 정의로 씨도 다시 보게 되는 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의뢰인들은 김한선 씨, 조건 씨,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그 사진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조건 씨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행운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저도 갈 예정이 없었는데 우리 가족을 모이게 해줬고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이렇게 아빠 한 번 보고 엄마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이게 마음이 정말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과 똑같이 동등한 무게와 의미를 지니고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그 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김한선 씨, 조건 씨 나왔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김한선 씨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이제 유화를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주로 그리시는 게 자화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건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하이힐들을 좀 모아놓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약간 그 자아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 사람을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에피소드였어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의 접근은 계속 된다라면은 이 쇼를 좀 오랫동안 챙겨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휴대폰 속의 방대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비움이 주는 의미를 일깨워준 폰 클렌징. 만약에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사진 정리하는 기술들이 인터넷에 이제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자 연령층을 약간 고려해 보면 사실 중장년층들이 이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폴더를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인덱스는 어떻게 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매 회마다 한두 개씩만 알려줘도 아, 다음번에는 또 뭘 알려줄까 이런 기대감을 저는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술적인 방법들이 좀 공유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진을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더 내용이 깊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의뢰인들의 사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이 진정한 폰 클렌징이 아니라 잘못하다가 포토 토크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들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토크쇼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삶의 의미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토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되게 사진에 대한 어떤 단순한 인상 비평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모 평가를 하고 어떤 사진이 등장했을 때 비율이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어떤 외모를 평가하는 그런 인상 비평도 좀 줄이고 그 사진을 찍는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어떤 그 의뢰인들의 일화라든지 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토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토크의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사진 안의 이야기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진 안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좀 지루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서 사진 빨리 공개하고 그 이야기 듣는 과정 그리고 정리 방법을 여기다 녹여낸다든지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 속 사진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스타들의 추억과 사연들을 들어볼 수 있었던 사진 정리 서비스 폰 클렌징. 파일럿의 아쉬움을 보완해서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